손주부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해자는 김혜자 선생님 할 때 그 해자 아닙니다. 창렬 해자 요게 아니라 아이예요. 아이해. 그래서 해자. 경제적 해자 뭐냐면은 이게 중세 시대에 요 주변에 보면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도랑을 판 다음에 물을 채워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해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그래서 경제적 해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경쟁사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 기업만이 갖고 있는 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네트워크 효과를 보유하고 있고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고, 세 번째로 비용 우위를 지니고 있고, 네 번째 고객 전환 비용 되게 커요. 그 다음에 독점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통망 및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 그 별거 아닌 앱인데 근데 왜 많이 쓰겠어요? 사용자가 많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판매자와 그리고 그걸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트워크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건도 다양하게 많고,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가 일단 생기고 나면 경쟁사가 따라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iOS 생태계랑 앱스토어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잘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쿠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이 쿠다 플랫폼에 들어가 가지고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려서 그렇지 이제 주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요리를 이제 재료 하나하나 사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귀찮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감자탕을 끓인다면 감자 하나 이제 감자 사와야 되고 뼈도 사와야 되고 해서 일일이 재료 손질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 감자탕 밀키트를 사면 엄청 편하잖아요. 쿠데 플랫폼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것저것 끄집어 내 가지고 이제 조립하는 식으로 하면은 되게 편하게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시는 분들이 쿠다 플랫폼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지금 네트워크 효과 요거를 굉장히 누리면서 락인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다른 데로 잘 못 움직여요. 이제 메타도 카카오톡 말했듯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왓츠앱 사용자가 많으니까 가치가 점점 증가하는 구조인 거고, 두 번째로 브랜드 파워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와 충성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 애플을 떠올리면은 가격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 보면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어서 음료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코카콜라가 그동안 마케팅에 얼마나 수많은 돈을 썼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원래 산타 할아버지가 빨간색 옷 입는 것도 이제 코카콜라가 만든 거고, 그러니까 마케팅을 많이 한 만큼 사람들 기억 속에 콜라 이꼬르 코카콜라가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스타벅스는 글로벌 커피 브랜드로서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고, 애플도 역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니고 있어서 뭐 MZ 세대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거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으면은 가격을 비싸게 받아도 사람들이 사니까, 애플 예를 들면 2024년 말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23%를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를 했는데, 스마트폰 시장 영업이익은 86%를 가져갔어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비용 우위는 규모의 경제로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비용 우위를 가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월마트나 코스트코를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쌀을 판매한다라고 봤을 때 쌀을 서플라이어, 그러니까 쌀 공급업자로부터 어마무시한 양을 살 테니까 되게 많은 할인을 받아서 사겠죠. 그러면 할인 받아서 사면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니까 다른 경쟁사가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타이슨 푸드도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하림 같은 기업인데, 닭고기랑 소고기랑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가공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제 워낙 대량 생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저비용이에요. 저비용이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경쟁사가 쳐들어오기 힘든 상황이죠. 네 번째가 고객 전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경우예요. 아까 엔비디아 쿠다 예시도 한번 들었죠. 쿠다 개발자들이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쿠다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다른 이제 인공지능 칩으로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또 예를 들면은 지금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제 모든 사진과 모든 내용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갤럭시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객 전환 비용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 혜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SAP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ERP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데 이거를 한번 구축해 놓고 나면은 다른 기업용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한항공을 주로 쓰는 이유가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계속 카드나 이것저것 다 적립이 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대한항공에 이제 대한항공을 이용하려고 하는 편이죠. 독점적 자산은 뭐냐면은 특허, 저작권, 라이선스 등 법적 보호로 경쟁 우위를 유지한다라는 건데, 대표적 기업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이 이제 제약회사들이 이런 독점적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화이자도 그렇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5G 및 반도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특허권, 저작권 등이 이제 경제적 혜자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유통망 및 물류 네트워크인데, 이거를 떠올려 보면 우리 쿠팡을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아요. 쿠팡 같은 경우에 지금 로켓 배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거의 6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투자할 금액도 2조 원이 넘고, 그래서 이제 쿠팡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들이 거의 8조 원 이상을 물류에다가 투자를 해야지만 겨우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상태라서 경쟁사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 기업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물류 및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고, UPS도 그렇고 페덱스도 그렇고 이제 배송 네트워크 시스템을 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쟁사가 쉽게 쳐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혜자 보유 여부를 이런 것들 아까 설명드린 걸로 확인을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방법이 일단 경제적 혜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가격을 비싸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지표를 보면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업들이. 아까 전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설명 들으셨듯이 시장 점유율은 4분의 1인데,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 가져가는 거는 전체 시장에서 80% 이상을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가 ROE, ROA, ROAC 이런 지표들이 수익성 지표이고, 요거를 트렌드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시계열로 봐가지고 이게 증가 추세에 있으면은 경제적 혜자를 보유했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면은 경제적 혜자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생각해 보면은 경쟁 기업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당시에 20년 전에 그 회전 초밥집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그래서 그 사장님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이 돈을 잘 번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몇 년 안 돼가지고 그 앞에 수많은 회전 초밥집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17평 되는 가게에서 한 달에 순수익이 2천만 원 가까이 났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결국에는 10년도 안 돼가지고 가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ROE, ROA, ROIC 같은 수익성 지표를 보면은 경제적 혜자가 유지되고 있는지 사라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을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볼게요. 애플의 ROE 지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 macrotrends.net이라는 이제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ROE의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트렌드를 볼 수가 있어요. 애플의 ROE 트렌드를 보시면은 ROE는 뭐였죠?
순이익 net income 나누기 shareholders equity 이게 자본이죠. 이제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 return on equity ROE 값인데 이거 확인해 보시면은 어때요? 과거에는 ROE가 한 30%, 31% 정도 됐는데 최근 ROE 보면은 거의 145%가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100억을 투자를 했는데 1년에 145억 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애플 말고 요즘에 좀 어려운 기업을 한번 볼게요. 인텔의 ROE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인텔의 ROE 트렌드를 보면은 아마 안 좋을 거예요. 여기 위에가 넷인컴이니까 순이익이고 여기가 shareholders equity니까 자본이에요. 혹은 제가 쉽게 말할 때 자기 돈이라고 얘기를 했죠. 남의 돈이 아닌 자기 돈. 그게 shareholders equity. 네. 그래서 return on equity를 구하면은 과거 인텔의 영광의 시대에는 거의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워런 버핏이 투자할 때 ROE가 15% 이상인 기업이 되게 좋은 기업이다라고 항상 강조를 했는데 이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ROE가 점점 폭락을 하더니 지금은 ROE가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해자 보유 여부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마켓 쉐어, 말 그대로 시장 점유율 트렌드를 확인해 보면 돼요. 이제 인공지능 칩 시장을 보면은 인공지능 칩 시장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AMD도 들어오고 인텔도 들어오고 ASIC 칩 만드는 기업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ASIC 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기업이 이제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브로드컴에서 되게 도와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마켓쉐어 트렌드를 보면은 엔비디아 마켓쉐어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증가 추세가 아니라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켓쉐어 트렌드만 봐도 경제적 해자를 어떠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